애착 다이얼로그. 애착을 이해하면 대화가 달라진다. 오늘은 회피형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피형, 좌뇌, 우뇌 중 어디가 더 발달해 있을까요? 좌뇌입니다. 성장기의 주 양육자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 공감, 감정을 인식하는 거, 표현하는 거,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우뇌보다는 좌뇌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좌뇌 편향의 인재는 대단히 귀합니다. 관계와 관련한 여러 중요 기술도 좌뇌에서 담당을 합니다. 좌뇌가 매우 발달한 회피형. 그렇다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감정이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회피형은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나 신호를 놓칠 수 있고 상호작용에 있어 이 전달된 메시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절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뇌가 초기의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어린 시절 기억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회피형 내담자의 어린 시절을 탐색하려 하면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초기의 경험을 처리한다라는 방식의 의미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자랐던 동네나 다녔던 유치원, 학교 교실에 앉았던 자리, 선생님, 성함, 별명 이런 좀 일반적인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만 내 몸, 나의 신체나 감정에 와닿았던 느낌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뇌는 어떤가요? 감정, 직관, 인간관계에 좀 더 집중하고 애착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는 이 뇌의 균형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이라도 좌우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피형들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거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묘사를 하거나 과거 말하는 거를 꺼려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정말 친하지 않고서는 어릴 적 스토리를 잘 말하지 않죠. 특히 치부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해요. 그런데 회피형은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묘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회피형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 파트너로서는 이 상대에게 뭔가 이야기를 억지로 끌어내야 한다라는 느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너는 내가 뭔가 거부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피형을 이해 못하거나 가까워지기 어려운 상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어린 시절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의지를 키워준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간결하고 사실적인 방식을 추구한다입니다. 단어 사용이 제한적이고 감정을 풍부하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거나 뉘앙스도 다채롭지가 않아요. 듣는 파트너는 되게 밋밋하고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는 그가 어떤 말을 전달하려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피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 감정이나 또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해주는 디테일한 어떤 묘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거북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만약 회피형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공감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연습이 회피형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일을 중시하고 과제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인재죠. 이들은 일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중요 업무를 맡았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장시간 이 집중을 요하는 프로젝트라면 더 뛰어나게 일을 처리해요. 이렇듯 혼자서 하는 업무에는 매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팀 활동은 제약이라 느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혼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팀 단위로 집단을 이루어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형들은 이를 답답해하고 불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가까운 지인이 회피형에 가깝다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간결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파트너가 쏟아지는 말에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신체적 접촉을 거의 하지 않으며 제스처 또한 매우 단조롭고 작다.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거의 없었거나 실망스러워 애착 대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느꼈다면 몸의 언어인 제스처, 스킨십을 무의식 중에 억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거의 없는 상호작용에 익숙해져서 자랐을 확률이 높죠. 상대의 제스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주 양육자와의 유대감이나 연결을 느끼고 나누지 못한 채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겁니다. 또 이들은 도움 요청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감정을 억압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감정에 따른 신체 감각에 무딘 편이고 특히 이 상체 감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하면서 손동작을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야 더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피형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요. 애착 대상의 다정하고 따뜻한 도움을 받는다면 온몸으로 매칭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말로는 슬프다라고 하지만 이 슬픔과는 거리가 먼 표정을 짓습니다. 그냥 웃어요. 슬프다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의 파트너라면 여러분이 그들과 어떻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회피형을 사귀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취하고 있고 그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파트너는 어떤 느낌일까요? 방치당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피형은 파트너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요. 자주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중력을 일에 쏟고 있고 또는 기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요.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피형이 연인을 두었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면 회피형과 파트너가 노력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애착으로 다가갈수록 서로에 대한 관계의 가치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지금 여기 현재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좀 더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몸의 언어와 감정이 매칭이 안 됐을 때에는 재신체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사장에 가면 막 춤추는 대형 풍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풍선처럼 손가락에 힘을 풀고 공기를 느끼고 한쪽 팔을 위로 뻗어보고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반대쪽 팔도 위로 뻗어보고 익숙치 않은 이런 제스처지만 팔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끼고 온전히 수용해보는 겁니다. 공허함과 양육자와의 스킨십이 매우 부족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나에게 온전히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 몸이구나, 내 신체구나.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느끼고 수용할 때, 그리고 그 연습을 꾸준히 연습할 때 애착 대상과 연결되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그런 생리적 경험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스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대화를 나눌 때 의도를 갖고 손동작을 좀 크게 해보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기도 하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액션을 취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과 매칭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체 감각도 같이 깨울 수 있겠죠. 회피형의 관점으로 세상에 접촉하려면 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떠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느낌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집단에 있으나 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붕 떠있는 느낌. 회피형이 세상에 접촉하는 방식,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을 알았다면 그들에 대한 애착이 전에 비해 좀 더 커졌을 거라 봅니다. 언제나 경험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죠. 회피형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또 그 표현한 말에 이런 경험의 무게와 대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형의 몸의 언어를 읽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대화 방식을 안다면 그리고 그가 또는 그녀가 회피형인데 사랑한다면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관계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 내 주변에 그리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회피형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착 다이얼로그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